경기도 민주당은 경기 4인방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지지율은 누가 높을까?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결과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펼쳐놨습니다. 여러분들 거실에서 편안하게 저희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경기지사 여야 후보 적합도입니다. 바로 보죠. 김은혜 후보가 27.6%,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22.1%, 유승민 후보가 18.9%, 안민석 9.6%, 염태영 5.3%, 강용석 4.1%, 조정식 3.6%. 김은혜 의원이 김동연 후보와 함께 선두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유승민 후보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여야 후보를 함께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적합도만 두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또 결과가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 후보 36.6, 김은혜 의원 32.1, 오차범위 내의 박빙이에요. 그런데 뭔가 여야 후보를 다 놓고 봤을 때와 국민의힘 내부 두 명만 딱 놓고 봤을 때 양상이 조금은 다르죠? 그러면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 어떨지 함께 보시죠. 김동연 후보가 높습니다. 28.2, 안민석 16.0, 염태영 10.4, 조정식 6.1. 결국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마침 어제 저희 채널A에서 유승민 대 김은혜, 김은혜 대 유승민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기득권을 혁파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전면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6,50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재명 지사가 썼습니다. 김은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지역 화폐로 그렇게 왜곡됐던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의 도약을 주어주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마중물 뭡니까? 기존에 100만 원이었지만 저는 300만 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재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습니다. 예. 기존에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예. 줬고요. 예. 저는 적어도 한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좀 더 내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는 필요할 수 있게. 이양수 의원님, 지금 전체 여야 후보들을 놓고 봤을 때 경기지사 여론조사에서 네.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2명, 네. 김은혜, 유승민만 놓고 봤을 땐 또 박빙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분들이 김은혜 후보보다는 김동연 후보를 선택하는 게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는 좀 젊고 지금 신예고 그다음에 지금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가 상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나 김동연 후보는 좀 둘이 겹쳐요. 오히려 김동연 후보 쪽이 좀 젊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김은혜 후보가 1등인데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만 하면은 이렇게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김재현 후보와 유영아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로 논의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내 탓 공방도 벌인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재현 전 최고, 유영아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만 요구했다. 수성구 파동, 주거지 정했다 했을 때 그곳 보궐선거 염두했다는 느낌이 받는다. 유영아 변호사, 김재현 자신이 제안했던 단일화 방식은 고집한다. 진실은 알 수 없는데 단일화가 불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재수 의원님, 두 분 단일화만 불발되면 홍준표 후보만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일이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단일화하지 않고서 이렇게 경선이 되면 홍준표 후보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홍준표 후보가 되면 그 홍준표 의원 지역구가 비거든요. 아. 예, 비면은 바로 6월 1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아, 이게 한 3차 방정식 3차 수준 되어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의 대구 지역구로 주거지를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가 후보를 된 것을 상정을 하고 후보가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니까 보궐선 그러니까 이게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장을 나갈 건지 보궐선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할 것인지 요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단일화 협상이 좀 꼬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장면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강원도 선거 공천도 잡음입니다. 한 언론은 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했는데 김진태 후보가 단식 투쟁하면서 반발하자 김진태 의원이 사과를 하고 또 다시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라는 게 요입니다. 공관위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태 후보가 문제 발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공관위원들이 판단을 했고요. 강원도의 그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했습니다. 결국 5.18 관련된 발언으로 컷오프했다가 사과를 하니까 다시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볼까요? 김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죄에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출세욕, 자리 욕심을 위해 등 떠밀려 마음에도 없는 억지 사과를 하는 김 전 의원 모습과 국민 기망쇼를 기획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여전히 전두환과 지만원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집니다. 이양수 의원님, 요는 이건데 그럴 거면 왜 애초에 황상무 후보로 단수 공천을 했고 공천을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냐마는 공천 앞둔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받아주는 건 또 뭐냐 이거거든요. 그 중앙당 공관위의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의아합니다. 의아하다. 예, 보통은 그 공관위에서 굉장히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발표를 합니다. 예. 물론 신이 아닌 다음에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절차와 과정에 아주 그 심도 있는 수기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의 경우에는 그 재심을 받아들여 줬고 또 그리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좀 뉘우치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김진태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목편만을 얻어서 다행입니다만 공관위의 위상에는 흠집이 났다라고 좀 볼 수밖에는 없네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양당 합당에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하여 공동성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서 4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저 예비 경선을 통해 가지고 3인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경선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은 6주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